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실고입니다. 오늘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 중에서 문제풀이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학습지를 선택한 다음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문제풀이에 좀 더 전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딱 보면은 사진을 찍은 것인데 두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찍었다고 할 때 운동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아래쪽으로는 떨어지면서 옆으로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프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어떻습니까? 내려갈수록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사람의 무게중심이 배꼽 주변에 있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의 운동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도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그 간격이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대체로 비슷하죠.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간격이 어떻습니까? 내려갈수록 이 간격이 좀 더 멀어지는 것이 보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로 우주정거장인데 우주정거장 안에 들어가면 무중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무한도전에 그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갔다가 비행기 시동을 끄면 자연스럽게 자유낙하를 하죠. 그때 바로 무중력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힘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과일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기도 사실은 어렵지만 어떤 물방울이든지 과일이든지 살짝만 건드리면 그 방향대로 계속 일정하게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방향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물체는 가만히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그 방향의 빠르기로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등속직선 운동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갈릴레이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죠? 모든 물체는 운동의 변화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물체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달리는 물체는 왜 그 방향으로 계속 달릴까요?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겠죠. 이런 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가만히 정지해서 있든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 빠르기가 그대로 유지되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힘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물체는 정지하든가 또는 그 방향으로 계속 그 빠르기를 유지하는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 정지 또는 등속직선 운동한다. 등속직선 운동을 다른 말로 그 방향의 빠르기가 똑같게 유지된다 해서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뭔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속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같은 빠르기로 간다면 분명히 힘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용수철을 가해가지고 용수철의 눈금을 10N의 눈금을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어떤 물체 5kg짜리를 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에 가해주는 힘이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해준다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요즘 앞에서 보면 힘을 받지 않아도 그 일정한 빠르기로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힘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어떤 물체가 달려가고 있으면은 그냥 어떤 힘이 들어있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힘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그 빠르기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일정한 힘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물론 이 뒤에다가 시간 기록계나 안 그러면은 움직일 때 깜빡깜빡거리면서 다중 섬광장치를 이용한다면 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운동을 분석해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빠르기, 속력 또는 속도, 속도라는 것은 그 어떤 방향성까지 같이 고려한 양인데 한 방향으로 쭉 나갈 때는 속력이나 속도는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를 속력은 빠르기니까 시간분의 뭐라 하죠? 보통 약속이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거리에서 시간을 나누면 1초당 몇 미터 가느냐 이게 빠르기인데 사실은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속도라는 말은 시간분의 위치의 차이, 변한 위치, 변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오지 않으면은 거의 속력이나 속도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 시간에 쓴 것처럼 쓴다면은 바로 시간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 우리 수학 시간에 쓴 것과 비슷하죠. y축, x축일 때 뭔가 이거 직선의 방정식 y는 ax 더하기 b처럼 똑같죠. 이 바로 기울기가 바로 뭘까요? a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y축이고 x축일 때 y와 x는 비례하는데 이때 비례상수로서 y는 ax 이래 쓴다면 바로 이것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죠.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이걸 우리는 약속을 하기를 가속도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가속도. 근데 오늘 우리는 가속도라는 말은 쓰지 않더라도 몰라도 좋지만은 일정한 힘을 받으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든가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낙하할 때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위치와 속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놀랍게도 속도와 시간이 어떻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근데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비례하지 않고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치에 증가하는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마치 수학 시간에 배운 요게 y축이라고 하면 요거 x축이라고 하면은 비례하지 않고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 마치 x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직은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바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의 특징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에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바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특징이 바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속도에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바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를 자연스럽게 놨을 때 이 물체는 바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가속도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을 우리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시간 된다면은 여기 가서 우리 뉴턴의 운동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다면은 뭐 이런 문제는 정말 나중에 어렵지 않게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면은 우리 전에 보면은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와 큰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보면은 질량과 상관할 것 없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데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이 떨어지는 방향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연직 방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때 빨라지는 정도가 지표면에서 거의 받는 힘이 가속되는 뭔가 속도의 변화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이때 대충 얼마 정도에 되느냐면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약 한 10m/s 정도 1초에 한 10m/s 정도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딱 떨어뜨리는 순간 1초 뒤에는 속력이 한 10m/s쯤 되고 그 다음에 2초 때는 1초 지날 때마다 10만큼 불어나니까 2초 때 속력은 거의 20m/s 3초 때 속력은 30m/s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주제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떤 물체를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한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걸 잘 살펴보면은 지금 노란색 물체는 오른쪽으로 지금 수평으로 던졌는데 이 간격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간격이 어떻다는 걸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우리는 X방향과 Y방향의 차이점을 잘 보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X방향의 간격을 살펴보고 Y방향의 간격을 동시에 떨어지는 시간을 같이 해서 떨어뜨려 보면은 이쪽의 간격의 그 간격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연직 방향으로. 근데 수평 방향은 어떻습니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간격은 X방향의 간격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X쪽 방향으로 던진 물체,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한다 볼 수 있습니까? X방향으로는 뭔가 빠르기가 일정하다. 이쪽 X방향은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빠르기에 변화가 없다. 근데 Y방향으로 던진 것은 어떻습니까? Y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낙한 것은 가면 갈수록 간격이 더 멀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멀고 더 내려가죠. 그래서 뭔가 더 빨라지는데 이것을 측정을 해보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수평 방향의 빠르기는 여기서 여기 갈 때 보면 칸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수평 방향의 속도를 재보면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내려가면 갈수록 그 칸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빠르기를 재어보면은 속력이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가 시간분의 이동거리 또는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변이를 구해서 속도를 수직 방향의 속도를 구해보면 놀랍게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도의 증가가 생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우리 이제 예를 든다면은 어떤 물체가 초속 10m로 달리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이 물체는 얼마의 거리를 갈까요? 우리는 1초에 10m 가니까 2초 때는 20m 가겠죠. 우리 예전에 배운 거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생각나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러면은 속력이 10m/s니까 이거 2초 동안에 얼마 가느냐 물으면은 요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거리를 구할 때는.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이 면적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속도 또는 속력이죠. 여기 바로 V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시간 간격. 시간.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 바로 이 밑에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뭐가 될까요? 속력에다 시간 곱한 거. 요거 열로 넘기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가 될까요? 거리가 되겠죠. 또는 변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걸 본다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은 한 방향으로 갈 때는 거리나 변이는 같은 말이니까,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 떨어질 때 요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1초 지날 때 속도가 9.8 약 한 10쯤 되고 2초 때는 요거에 딱 2배가 되니까 20m/s, 19.6m/s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 위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은 뭘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변이 또는 이동 거리가 되겠죠. 자, 요때 우리 여기서 여기를 우리 1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요 2구간이라 했을 때 놀라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초간이라고 하면은 0에서 1초의 이동 거리를 우리 요 면적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면적. 자, 그러면 1에서 2초 사이가 요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요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삼각형 하나에다가 사각형 이렇게 된 거죠. 바로 0에서 1초 사이의 면적에다가 요거 몇 배가 되는 거죠? 3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이 하나인데 여기는 삼각형이 3개가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같은 시간 간격으로 요 1초 지날 때 또는 뭐 일정한 간격의 시간이 지날 때 요 면적을 S0로 간다면 요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3배 S0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같은 시간 간격의 면적은 얼마 늘어날까요? 자, 요 삼각형을 잘 살펴보면은 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바로 5S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지만은 늘어나는 어떤 거리의 차이가 얼마 되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삼각형이 한 개에서 S0였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늘어나는 걸 다 살펴보면은 3S0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5S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1구간이라면은 자, 이 0에서 1구간 사이의 거리를 S0로 움직였다면은 0에서 2구간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2구간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S0 더하기 3S0 돼서 마치 4S0가 되는 것처럼 돼서 요거 2배 제곱분의 S0가 되는 것과 같죠. 좀 재밌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0에서 3구간, 요거 1구간, 요거 2구간, 3구간이라면은 바로 요거는 뭘까요? S0 더하기 두 번째 구간에 3S0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S0. 그래서 요거 얼마가 될까요? 8S0가 되는 거죠. 9S0죠. 9S0. 그래서 이거는 3의 제곱의 S0.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보면은 뭐 시간이 예를 들어서 처음 0에서 t초일 때 얼마였다. 그러면은 0에서 뭐 5t를 구해라. 그러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5의 제곱의 S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그림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여기 한 칸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3칸 내려가는데 1, 3, 5, 7, 9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의 특징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은 이때 늘어나는 어떤 거리의 차이가 1357으로 더 늘어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했는 걸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밑에 중력을 받는데 중력을 받아서 더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더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렇지만은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밑으로 연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아서 더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지만 수평 방향에 빠르기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등속직선 운동한다. 수직 방향은 당연히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 즉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했는 걸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자유낙하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중력을 받으니까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불어난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주어진 학습지에 있는 번호를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물체와 B 물체가 있는데 B 물체는 수평으로 던졌고 A 물체는 그와 동시에 자유낙하를 시켰습니다. 자, 이랬을 때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떨까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얼마로 받고 있습니까? 수평으로는 힘을 받지 않죠. 힘이 0이죠. 그래서 힘을 0이면 속도의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든가 또는 그 방향으로 일정한 빠르게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고 수평으로 던져도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으로는 일정한 빠르기로 가더라도 이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으니까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떨어지면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누가 먼저 도달할까요?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은 힘을 받고 똑같은 변화를 겪으니까 같이 도달하죠. 그러면 B가 지금 수평면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때 원래는 힘을 받지 않았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야겠죠. 근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포물선처럼 내려오는 이유가 이 연직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이 물체가 가는 도중에는 중력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거라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자유낙하 시킨 거고 하나는 수평으로 여기서 던졌죠. 그래서 같은 높이 지점에 P 지점을 같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낙하하는 동안 어떤 특징인지 물음에 답을 해보시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자, 낙하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어떨까요? 이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힘을 받고 있습니까? 중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빨라져야 되는 거죠. 늘어나는 비율이 어떻죠? 시간에 따라서 A 방향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게 바로 특징이죠. B 방향은 이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만은 가는 도중에 항상 여기서 무슨 힘 받죠? 중력은 항상 똑같죠. 이래 가더라도 중력은 항상 연직 방향으로 받고 있겠죠. 그래서 A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A의 속력은 갈수록 증가하죠. 그러면 누가 먼저 도달하나요?
연직 방향으로 같은 힘을 받아서 같이 가속되니까 같은 정도로 속도가 불어나니까 같은 정도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먼저 가요? 같다. 그래서 뭘까요? 바로 뭐죠?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다. 질량은 둘 다 같다. 이랬습니다. 자, A는 지금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B는 지금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자,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떨까요? B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처음에 그 빠르기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나요? 맞죠. 왜냐하면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력이 불어나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A 방향의 속도는 중력을 받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죠. 자,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떤가요? 질량이 같으니까 같겠죠. 그래서 답은 뭔가요? 바로 요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잘 살펴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A가 여기 떨어질 때 5m 떨어졌으면 그 다음 구간에 같은 A가 여기서 여기 올 때 시간이나 여기서 여기 올 때 시간이 같다면은 늘어나는 비율이 얼마가 된다 했죠? 바로 요거를 1로 본다면은 요거는 3배가 돼야 되죠. 1, 3, 5, 7, 9가 된다 했죠. 그것의 특징은 바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지금 A 방향의 연직 방향의 속도를 보면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죠. 자, 그래서 어떤 시간, 뭐 t라고 했을 때 요 면적이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이 변이라 했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 2t 될 때나 t에서 2t 될 때, 자, 요 면적을 우리는 0에서 t초 동안을 우리 면적을 S0라고 놓는다면은 t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바로 t라면 요것은 t에서 2t라고 보면은 요때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자, 요거 면적이 바로 보면 알죠. 여기 면적에 S0가 몇 개 있는지 알죠. 자, 그래서 0에서 t에서 2t 사이는 S0가 3배가 된다. 그러면은 2t에서 여기 2t에서 3t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요 면적을 보면 되겠죠. 요거의 몇 배죠? 하나, 둘, 셋, 넷, 5배. 그래서 5S0가 되는 거죠. 모든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나타나는 이 특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 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0에서 t는 S0다. 그러면 0에서 2t 사이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걸 다 해줘야 되니까 S0 더하기 3S0 해서 4S0, 즉 2의 제곱의 S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0에서 3t를 구해라. 그러면은 0에서 3t는 요거 더하기 3S0, 5S0를 다 해줘. S0 더하기 3S0 더하기 5S0. 그리고 요거 9S0인데 요거는 바로 3의 제곱의 S0. 시간이 3배가 되니까. 시간이 3배가 되니까 3S0. 제곱이 되죠. 제곱. 그러면 시간이 2배가 되면 처음보다 2배 제곱배가 돼서 2제곱 S0, 4배 S0가 된 거죠. 이 삼각형이 늘어나는 비율의 특징에서 나온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수평 방향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왜냐하면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중력을 자연스럽게 받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불어나는 운동을 한다. 오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요 그래프에 있죠. 수평 방향은 속도가 일정하다. 수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비율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근데 수평으로 던졌을 때는 수평 방향으로는 요 간격이 빠르기가 똑같지만은 그러면서도 연직 방향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런 모양의 좀 더 엄밀한 이야기로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주어진 학습지를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